저는 암티프레지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가게를 제가 도와드림에 있어서도 분명히 암티프레지를 해줘야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봉입니다. 얼마 전 지인 소개로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동문시장에서 제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파닥파닥이라는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쪽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연락을 주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디즈를 통해서 동문시장,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방어 회를 이런 소싱을 하고 싶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시기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형님네가 하고 있는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왔는데 저는 이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수산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수산물이라는 게 신선도가 생명이잖아요. 특히나 뭐 전복, 소라 같은 어패류를 제외하고 횟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로 이거를 거래하기에는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당일 택배가 가능한 서울 지역만 한정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일 택배라는 게 새벽에 손질을 하고 포장을 해서 아침에 보내면요,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당일에 오늘 아침에 보내면 바로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일 택배 서비스로 이 상품 소싱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동문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상품을 어디 보내는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도 고민 끝에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티프레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이 제안을 수락한 게 암티프레지란 행동이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티프레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암티프레질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충격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좀 힘드시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충격을 가면 가할수록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암티프레질인 거죠. 자, 현재 수산시장의 상태를 한번 바라볼게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기타 재래시장의 상황도 조금 비슷합니다. 각각 지역에 있는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요. 이거는 약간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방식 또한 과거랑 비슷한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과거는 최소 5년 전입니다. 많게는 10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판매하는 그 상품 방식, 그런 게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상인분들의 어떤 고집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많이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계속 소비 형태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방식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소비자의 심리가 바뀌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이 트렌드에서 뒤처지면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시장 점포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조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산시장을 왕래하고 어머니 일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이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살펴봤죠. 근데 이런 상태를 프레질하다,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 상태인 거죠. 암티프레질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수산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반대로 제가 이 형님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빠른 실행을 통해서 얼른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거는,
제 스스로가 안티프레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동문수산시장은요, 사실 이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일평균 여기에 들락날락거리는 유동인구수가 대략 일평균 하루에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6,000명 중에서도 다 구매를 하진 않겠죠. 구경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실제로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도 있을 겁니다. 다 통틀어서 6,000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명이라는 많은 인구들이 오고 있는데 잘 판매하고 있는 업체와 잘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거는 다른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판매 전략을 잘 실행하고 있고 이 마케팅 채널, 판매 채널을 얼마나 잘 구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나의 예로는 동문수산시장에 한 누님이 계세요. 그 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블로그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노출수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누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단골을 만들었던 이모님들보다 더 빨리 판매를 합니다. 갈치들을. 그 누님의 어떻게 보면 판매 전략인 거죠. 저에게도 그런 마케팅 채널, 판매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사고 실험, 상상을 한번 나를 펼쳐봅시다.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요. 판매 채널, 마케팅 채널 전혀 만들지 않고 오로지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죠? 경쟁자가 무수하게 많죠. 그러면은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경로 중에 몇 가지는 단골, 새로운 손님들, 그리고 이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손님에게 보여지는 어떤 쇼잉, 보여진 이미지, 시각화 같은 경우만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판매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유동인구는 똑같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수락을 제안을 받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오프라인에 가만히 있지만 그 형님네가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발주를 물어오겠죠. 발주를 물어오면 저는 이걸 셀링하고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프로젝트는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행하는 프로젝트도 망할지언정 무지하게 많은 시행착오와 스트레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판매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지 조금씩 성장을 하고 판매 채널이 좀 더 확고해집니다.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거는 충분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시스템은 안정화되고 그리고 발주량을 소화하는 저의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도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충격들이 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피드백, 발주가 막히는 상황,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아무튼 다양한 많은 스트레스들을 제가 조금씩 이겨내면서 점점 매출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은 당일 택배로서 서울에 배송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손질 방법과 어떻게 보면 포장 방식의 고도화를 통해서 이거는 곧 시스템이 안정화가 된다는 걸 뜻합니다. 또 그 안에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송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죠? 이길 택배, 그러니까 서울에만 당일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하루면 도착하는 그런 택배 시스템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어떤 생물, 수산물, 해산물들을 올리면 전국 어디든지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캐파, 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서울 지역만 보내는 게 아닌 전국에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매출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충격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를 안티프레즈란 상황에 저를 그냥 갖다 딱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게 부담되는 선택이긴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의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행을 하기 시작될 텐데 저도 사실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저는 안티프레즈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가게를 제가 도와드림에 있어서도 분명히 안티프레즈를 해줘야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산업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은 저의 비즈니스 채널인 파닥파닥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의 모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닥파닥TV 채널도 구독해 주셔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안티프레즈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티프레즈의 정의를 다시 되돌려 볼게요. 다시 되돌려보면 안티프레질은 충격을 가할수록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 그런 충격들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좋은 상태를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사업을 잘 나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이런 안티프레질적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만큼의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굉장히 충격에 빠뜨려서 새로운 방식들을 연구했을 것이고요. 새로운 방식들을 연구한 것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영업적인 그런 스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충격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안하면서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분들도 비즈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안티프레질한 사람들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안티프레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안티프레질 해지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티프레질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심 탈레브가 쓴 안티프레질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